포항시 죽장면 수재민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무섭습니다. 농경지며 주택이 복구가 되지 않아 차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 잠이라도 편히 잤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포항 문화방송이 지난 1월부터 월성원전 주요 구조물의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원안위의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이 휩쓴 지 3주가 지났지만 포항시 죽장면의 집과 농경지에는 아직도 수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재민들은 추석 차례는 고사하고 귀성객을 돌려보내야 할 형편인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수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성난 황토물이 핥히고 간 포항시 죽장면의 5일장을 찾았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장 봐가지고 차례상 지내는 것도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 가짓수가 빈약해 상인은 침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가게 2개가 물이 다 들어가서 물건을 다 적사 버려서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오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정집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벽과 장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습기로 인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방에 새를 두고 지낸 학생은 터전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학생이 여기 살고 있다가 피해로 지금 못 오겠는데 빨리 와야 돼요. 그 멀리서 정성서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은 텐트에 의지해 새우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거래가 한 일주일 넘게 잤는가 봐. 아이고 말도 못하지. 밥도 내가 먹고 굶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뭐. 돗자리에 잠을 청할 만큼 집과 농가가 송두리째 부서진 할아버지의 사정은 더 딱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던 이곳 앞마당은 흙과 자갈들로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무 판자를 댄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완파 가구에는 1,600만 원, 반파엔 800만 원, 침수 가구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에 자식이며 손님 맞을 준비는 엄두도 못 낸다는 죽장면 주민들. 피해 복구가 빨리 돼 집에서 다리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 4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임시 상설시장이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덕구는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컨테이너 47동을 설치하고 임시시장 개장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간에 교통 안내 요원을 투입하고 둔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지난 1월부터 월성원전 주요 구조물의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을 집중 보도해 왔는데요.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조사단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저장조 차수막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에폭시 방수 성능에 결함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저장조 벽체에서 냉각수가 누출된 것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형태로다가 누출됐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주변 토양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렐 검출됐는데 이는 자체 처분 허용 농도를 3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한수원의 과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균열과 냉각수 누수 현상은 이미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조사단이 확보한 1997년 월성 1호기 SFB 보수 현황 보면 그때도 이미 97년부터 7군데 누수가 있었고 9군데 균열이 있었어요. 또 1997년 저장조의 차수막을 원래 설계와는 다르게 시공했고 2012년에는
잘못된 파일 공사로 차수막을 손상시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누수 영향은 없다라고 딱 잡아뗐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 지금 월성원전 부지 지하 구조물에서 좀 광범위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물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좀 은폐의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규제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원전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교통관리공단은 오늘 경주시 동천동의 사고 현장에서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피해 학생의 유가족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이의 신청 내용과 관련해 추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대목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수용품을 준비하느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는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품목별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마다 추석 제수용품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소는 물가에 꼭 필요한 만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담스럽네요. 뭐 망설여지고 지었다 놨다 세일하는 거 찾아가고 막 그래요.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좀 저희도 선물 세트가 많이 좀 늘어나 가지고 준비할 게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금액은 좀 한정적인데 이걸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선물도 이렇게 좀 고르는 중이고. 이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제수용품 가운데 사과와 배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0%가량 내렸고 무와 배추, 대파 역시 50% 넘게 내렸습니다. 오징어와 참조기, 양파 역시 많게는 30%, 적게는 16% 내렸습니다. 반면 돼지고기 뒷다리의 경우 8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새송이와 곶감은 각각 32.3%, 22.7% 상승했습니다. 과일, 채소의 물가는 올해 태풍의 영향이 적고 장마 기간이 짧아서 물가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의 경우 값비싼 선물 판매량이 중저가보다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려는 시민이 대부분이어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판매가 눈에 띕니다. 명절 영향이 있지만은 그렇게 물가 변동이 심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대구와 경북 소비자 물가 상승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있고 추석이 지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죽도시장과 양학, 오천, 구룡포, 대해시장 등 포항 지역 6개 전통시장과 더불어 경주 성동시장, 중앙시장, 영덕 5일장, 울진 바지개시장 등 경북동해 안 1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이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의성의 한 단위 농협에서 60대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조합장은 사과는커녕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2차 가해까지 벌였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한 단위농협 여직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4월 중순. 60대 조합장은 직원과 반주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한 뒤 근무 중이던 여직원에게 운전 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5분 거리에 있는 조합원 댁에 고기를 좀 받아오면 된다고 하셨어요. 고기를 받고 나서 또 이제 옥산에 드릅을 얻을 게 있다고 이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목적지는 농협에서 20km 떨어진 한적한 야산.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장은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이곳까지 피해자에게 운전을 시킨 뒤 제 뒤로 보이는 가건물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누군가 가건물로 오기 전까지 조합장은 30여 분간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계속 부적절한 행동을 저한테 막 하셨죠. 제가 완전 이렇게 강하게 막 밀쳐내고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고 싶어도 거기가 워낙 산골이라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고 해도 10km, 20km밖에 안 나는데. 여직원은 조합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넉 달이나 참아왔지만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이달 초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피해자의 뒤를 밟으며 위협 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뒤에 따라오다가 또 이렇게 추월하려고 옆에 같이 막 또 달리다가 또 안 되면 또 들어갔다 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거를 거기 일찍 그 5번국도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 중간에 막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의성군 농민회는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직원 역시 조합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열흘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여타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직원들의 문제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즉각 조합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조합장은 적반하장입니다. 매일 고생하기 때문에 두릅하고 그 더덕 좀 얻어가지고 자기도 좀 가지고 가고 직원들도 뭐 그런 의도에서 가가지고 제가 두릅을 땄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런 뭐 좀 허망한 말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하죠. 경북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최근 조합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절강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공단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지난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한국방송협회로부터 최고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이달의 기자상과 국가인권위 인권보도 대상 등 8차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포항과 경주에도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유입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태풍 전면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에서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상하이 해안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 수요일까지는 상하이 앞바다에서 정체하듯 느리게 이동하겠고요. 금요일 오전 제주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24도, 영덕과 울진 25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태풍 소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6주년을 기념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합창이 독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오늘 북한 이탈 주민과 포항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통일 여성 합창단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서 홀로 아리랑 등 독도와 결애를 주제로 한 합창과 시 낭송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당초 8.15 광복절에 맞춰 기획됐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연기된 끝에 오늘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돼서 오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에서도 내일부터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도민 85만 7천 명이며 시군보건소와 천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대상자별과 연령별로 접종 시기가 분리됩니다. 만 13세 이하 중 2회 접종 대상자와 임산부는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어린이는 다음 달 14일부터, 어르신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 앱 관환으로 추가 징수예금 면제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를 받아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오늘 포항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포항시 의회 의원연구 모임 비탈거미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과학기술적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민경석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물인증기술원장과 이병희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